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전 또 현장으로 향하는 중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정규 강의 듣는 분들은 좀 명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KB나 아니면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뭐 일명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부동산을 접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놀랍게도 제가 부동산에 참여한 이후로 데이터랑 현장이 제일 안 맞는 게 요즘이에요. 특히 수도권은 정말 심한데 지방장도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지방 도시가 오르고 있다는 곳도 가보시면은 전세가 잘 안 나가는 곳이 있고,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나온 것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꽤 되고 전세가 나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물을 비싸게 사지 않는 것, 그리고 전세가 잘 나가는 것, 이런 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갔을 때 저렴한 매물을 구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거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이 쌓인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물건이 쌓이고 거래가 잘 안 된다. 이 꼴 뭔 뜻이냐면, 새롭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지금은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좀 시간이 아까우시면은, 아니면 좀 많이 바쁘시면은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KB 시계열 같은 걸 보고 이 지역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몇 지역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특정 몇몇 단지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팀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것만 보고 그 지역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한 곳도 있는데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덜컥 KB 시계열 보고 여기가 오르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집을 사셨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 잔금을 다 치를 돈이 있으세요?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는 책임까지 다 져야 돼요. 내가 공부해보고 결정해보고 행동해보고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어서 지방장도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몇몇 지역은 오히려 지금 KB 시계열에 평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가 잘 나가요. 왜냐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세를 많이 찾게 되고, 투자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조금만 하면은 전세가 금방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나마 지방장도 잘 맞았다는 게,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지방의 작은 아파트들이 좀 조용했거든요. 수도권이 시끄러웠죠. 근데 조용했던 만큼 뭐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투자자나 여러 가지 요소가 시장에 접근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정 지역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좀 비싼 매물은 사지 않고 저가 아파트만 사시면서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나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전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거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지역의 이 아파트 어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오늘 이 제 컨텐츠, 제 영상의 포인트인데, 이 지역의 이 아파트 어때요는 지방장에 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은,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파트랑 지방의 아파트가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또 광역시는 또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고 C급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역시도 여러분 A급지는 정말 비싸요. 대전에 뭐 서구에 둔산동 같은 데 가보세요.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 해운대 가보세요. 서울 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요,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이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유동성 장이라 함은, 투기꾼들의 장이라 함은 그 입지나 뭐 학군이나 상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그 아파트가 예전에 유동성이 돌 때 같이 올랐었냐,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딱 들어보셔도 투기판 같고 별로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시장이라고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고를 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이 고르려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이 아파트는 연식이 몇 년도인데 주변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됐고 뭐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고 역까지 얼마가 걸리고 일자리랑 얼마나 멀고 인근에 뭐 신축이 들어설 계획이 없고 아니면 이건 정비 계획도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지방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지 않아요? 꽤 많으실걸. 막 충주 같은 데 가면은 막 4배 5배 오른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가. 그런 약간 이성을 잃은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추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얘네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데 주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걸 데이터로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A란 주식을 샀다가 언제 팔지, 그리고 B란 주식을 살지 말지 맞출 길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데이터만 가지고 가능했으면 이렇게 진짜 잠 못 자가면서 맨날 가겠습니까, 현장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 혼자 나와 있잖아요. 저희 과장님은 또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일손이 부족할 정도예요. 왜냐면 리스크를 제거해야 돼요. 지방장은 돈 파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보러 가는 거지. 하는 일은 내가 사고 집주인으로서 책임을 진 다음에 임차인한테 집을 제공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고 다음 집주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수도권이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투자금이 별로 안 든다는 이유로 몇 채를 한다? 예전에도 2010년도부터 2014년, 특히 2014년도 이후로 지방장에서 망한 분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냥 망합니다. 역전세 나는 거고요. 경매시장에 불려다니는 겁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처럼 입지 파악하고 얘는 A급이다, 얘는 B급이다, 얘는 저평가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예요. 가서 사요. 근데 살 때 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사요? 그냥 노가다처럼 뛰어댕기는 거예요. 좋은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 몇 통 갖다 파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중개사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한테 좋은 매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중개사님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보는 사람인지 간 보는 사람인지 진짜 계약을 할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할지 복비를 깎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각인을 시켜줘야겠죠. 전화 통화가 아니라. 그럼 좋은 매물을 잘 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전세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입자 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 전세금 책임져야 돼요. 책임 못 지면 그분 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못 살아요. 뉴스에 나오는 뭐 빌라왕이나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걔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세입자 책임져야 되죠.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가가 잘 받쳐질지 파악을 해야죠. 그럼 전세입자 맞췄잖아요. 그럼 평생 가져가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입주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그걸 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죠. 누가 살 건데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사겠어요? 여러분이 비싸게 팔라는데 사겠어요? 세입자를 끼고? 그 집을 왜 사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격이 좋고 마음에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가격에 여러분이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이 애시당초 잘 사야 괜찮은 조건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서 세입자 잘 맞춰서 좋은 조건에 팔아야 돼요. 이게 쉽겠어요? 그 와중에 세금 계산도 다 해야 되고 임차인분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지방시장 절대 쉬운 장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제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도 지금도 현장으로 향하는 걸 보고 느끼는 부분이 없으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야말로 어떻게 따지면 전화나 직원분들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데도 왜 가겠어요? 왜 직원분들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 부탁까지 해가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더블 체킹을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지방시장은 진짜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 지금 하락장이다, 위험하다, 영끌적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수도권에서 영끌하신 분들 지방장에 비하면 아주 안전한 거예요. 지방장은 그냥 아사리판 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요새 비트코인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일부를 보세요. 안 위험해요? 아니 언제는 막 설렌다면서요. 막 그 기업과 동행하는 게 설렌다면서요. 지금 저 주변에 주식하다가 마이너스 30% 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열거도 안 될 정도예요. 수두룩해요. 마이너스 30%는. 마이너스 20%는 애교고요. 돈 번 분들도 다 뱉어내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진짜 개판입니다. 그쪽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근데 지방장이 그런 데랑 비슷하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값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방장에 가더라도 2, 3천원 이렇게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노동으로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말에 잠깐 짬내서 한번 임장 간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 열심히 다녔는데 한 채는 해야 되겠다, 한 채는 계약을 하겠다, 그런 건방진 태도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망합니다. 정말 내가 노동한 만큼만 가져가겠다, 플러스 알파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소득 외에. 그 겸손한 태도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들, 올라가고 있다고 한들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직접 가서 고른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나가서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고요. 전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